새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장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열흘 동안의 이 랠리를 접고 하락했지만 그 폭이 또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재호 전문가 숨 고르는 가운데 종목장 지속. 박수영 전문가 코스피 1978포인트, 코스닥 550포인트 지지, 수급 체크. 최수창 전문가 대북 리스크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두 전문가가 모두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키 리졸브 훈련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자,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외 증시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못 올라왔거든요. 디커플링 되고 있는 과정인데 1월 달을 한 달 전만으로 돌아와 보면 이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부터 결국 우리나라는 그 지수가 하락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지수가 하락했던 어떤 힘은 뭐 벵가드의 물량도 있습니다만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물량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관련된 이슈가 먼저 선반에 되면서 눌려있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해소하면서 2월달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북한이 도발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내비치다 보니까 내국인들보다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대북 경계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러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도가 새로운 월물이 시작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좀 매도 물량 한 6,800개 가깝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먼저 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빅스 변동성 차트가 좀 나올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공포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세에 대한 어떤 큰 기울기가 있다 보면은 그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적 펀더멘탈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 동시에 환율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대북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펀더멘탈에 큰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세계 증시와 더불어서 좀 밸런스가 맞지 않고 디커플링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수 충격이 올 때 여러분들이 겁먹고 다시 말씀드리면 빠르게 손절매 처리하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우리나라의 국내 대표하는 기업들의 우량주들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이제 해외 지수를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가 전일 가격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4개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터닝포인트에서의 상승세를 4개월 가깝게 지속해 오다가 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점과 약간의 힘의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좀 이 구간에서 좀 흔들어서 좀 지지 바운딩,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 랠리가 계속 강하게 이어지기보다는 일단은 이 거래가 터진 지점에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포인트, 이거 좀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네, 미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면, 숨고르게 나선다면 우리 증시도 독야정천도 갈 수만 또 없는 그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대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에 나서고 있어요. 3월 7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서 더 매도세가 좀 가속화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세에 대해서 좀 주목하신 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현물보다는 선물 매도세가 새로운 6월물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지수 압박과 시장이 약간 리스크라기보다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셔야 되는데, 현물 부분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FTSE 쪽으로 변경, MSCI에서 FTSE 쪽으로 이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이 물량 부분의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이번에 어떤 선물과 대북 리스크가 겹쳐서 나온다면은 오히려 빠른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로서 계속해서 몇 개월 2분기 내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지속적인 기조는 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어떤 매물 소화 과정에 있어서 변화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로 나와 있는 곳이 대표 기업에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인데,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5,500억 정도의 그 코스피 매도였습니다만 삼성전자에만 거의 4,500억 가깝게 몰려있기 때문에 뭐 크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가 전체적인 시장의 매도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대표 기업에만 매도가 돼 있다,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되겠네요. 예. 자, 무엇보다 시장 전체를 파는 그 모습은 또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북한 관련돼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지만 시진핑 이제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장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이재우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박승용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내수주, 제약주, 그리고 바이오주, IT 부품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수정 전문가 코스피 다운, 코스닥 다운을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LED, 그리고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홀딩 관점의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자, 이렇게 세 전문가의 오늘장에 대한 전망을 봤는데요. 최수정 전문가님만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예,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운을 예상하셨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보신 건가요? 앞서서는 또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가 올 초에 이 세 남자 전략이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세를 추종하는 그 시세를 당장에 어떤 그 수익을 내는 데는 분명 개별주 종목 장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시장의 지수가 압박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먼 미래, 먼 미래라고 해도 뭐 10년, 20년 보는 게 아니고요. 올 추석, 그리고 좀 더 긴다면 올 연말까지 어떤 추세적인 그 구간으로 투자의 관점을 본다면 지금 올 초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만이 디커플링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특히나 보면 대형주 중에서도 못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형 우량주 쪽, 내수 쪽에서는 계속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응의 영역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은 수출주들이기 때문에 이 수출주들이 못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저가 매수로 주식을 모아나가는 시점으로 보시라는 큰 틀의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농사 짓는다는 개념, 그러니까 한철의 농사를 좀 짓는다는 개념으로 계속 모아나가야 되는 관점이고, 당연히 트레이딩의 어떤 사고 파는 전략으로서는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뭐 코스닥에 뿐만 아니라 코스피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 자체가 좀 적거나 또는 뭐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투자 관점에 매집을 해가지고 뭐 3개월, 6개월의 전략보다는 그들은 뭐 짧으면 5일, 길면은 한 10일에서 20일 정도의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다운을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대량거래가 발생한 부분인데, 미국 증시가 빠지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도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을 볼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하루에 한 거의 7,000개 가까운 수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당연히 좀 급반등을 만들기보다는 좀 바닥을 좀 다시 한번 다진다거나 재바닥을 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다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갤럭시 S4가 발표되고 스펙이 공개되고 나서 그들의 고점권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커졌는데 그 종목군들 전체가 좀 고점권에서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있다면 일정 부분 코스닥도 종목별 장세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만 뭐 하루 정도는 또 다시 좀 눌릴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이번 주는 좀 기대를 저도 해봅니다만 전략 후 반등 정도의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후 강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강이면 좋은데 네. 예, 반등만이라도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 월말 다음 주까지 흐르면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주 초에는 정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종목을 보겠습니다. 실전 매매 종목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전문가 SBS 콘텐츠 허브, GD 한올 바이오 파마를 받습니다. 박지영 전문가 이라이콤, 바이로 메드, LG 생명과학을 매수하는 그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현대 그린푸드, SL,
대교를 추천을 했는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뭐 골고루 추천이 됐고 지난주에 뭐 차 부품주 상당히 많이 움직임이 강했어요. 완성차와 더불어서 이런 연속성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쯤에서도 계속 자동차 부품주 매일 갖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갖고 나온 것은 갖고 계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을 이익 신화할 수 있는 어떤 심리는 왔습니다. 뭐 지수도 흔들릴 것 같죠. 또 하루 만에 뭐 한 10% 이상씩 올라왔고, 그러나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안주가 또 될 수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지수 압박으로 다시 말해서 물량 압박을 벤치마크 변경에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내 증시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속절없이 빠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좀 받치는 역할을 하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20조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군은 결국 자동차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나마 삼성전자가 빠질 때 지수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이죠. 막아준다보다도 지수가 조금씩 내려올 때 그걸 방어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는 뭐 여전히 지수가 오히려 압박일 때 좀 눌림일 때도 더 좋은 눌림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튀어서 올라온 포인트이기 때문에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눌림의 매수를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식자재 유통주 쪽에서는 현대그린푸드하고 이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도 있는데 이 식자재 유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제약주가 올라온 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내수 플러스 내수에서 성장 모멘텀. 그러니까 내수주들이 성장성이 없다고 하는데 유난히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군은 식자재 유통이에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뭐 여전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서 저는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자산가치 중에서는 이제 대교를 좀 제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좀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이 중에서 추천 종목만 골라주시죠. 네, 추천주는 대교입니다. 대교요. 네. 자산가치주로서 이 종목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이제 내수주, 수출주에 대한 어떤 부진이 있다 보니까 내수주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제 제약주 쏠려 있거든요. 근데 이 대교라는 종목은 시세를 지금 거의 반영 못 해주고 있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인데 현금성 자산만 한 1,800억, 1,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등 지분 가치, 다른 지분 가치들에 대해서 보면은 토탈 한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에서 3,500억 정도인데 지금 현금성 자산 가치만. 근데 시가총액 6천억이니까 상당하죠. 유보율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교 같은 경우는 배당도 굉장히 높은 고배당주로 속하기 때문에 최근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고배당에 대한 관련이 있다면은 또 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아무리 자산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나 수익성이 안 난다면 시장에서 좀 소외당하기 십상인데 그동안에 대교 같은 경우는 러닝센터라든가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고정비 부분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완화되면서 올해는 영업이익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분명히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증권사들의 리서치를 보면 평균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동시에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유독 강합니다. 외국인들의 지분율 총 한 16% 됩니다만 기관들이 그동안에 대교라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긴 장기간 동안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대교에서 좀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추가 상승 바라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거 종목을 추세적으로 10,0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7,000원이라는 자리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저항 자리였는데 전일 다시 한번 돌파를 좀 해내는 모습이라서 매수 가격을 한 7,050원 정도 소폭 눌릴 때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하도록 하고 6,600원 전저점 근처대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최수창 전문가의 추천주는 대교입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 가격 6,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